여러분, 정말 땅 짚고 헤엄친다는 말이 이럴 때 딱 맞는 말입니다. 투자한 돈은 임대보증금에서 모두 회수하고도 남고 월세까지 받으면서 평생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2018년 사용 승인 준신축 건물입니다. 거기에 영등포역 도보권 엘리베이터 장착,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기가 막힌 물건이 감정가의 64%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경매 물건에 리스크가 없을까요? 아참,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습니다. 법원 조사에서 임차인이 20분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명도가 어렵지 않겠느냐? 천만에요.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명도 절차까지 오늘 철저하게 파헤쳐 드릴 테니 여러분은 영상 끝까지 편안하게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물건의 어부터 지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9953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25-105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감정가는 25억 5,416만 7,880원입니다. 1차와 2차 경매가 유찰되고 이번 3차 입찰에서는 감정가 대비 64% 수준인 16억 3,466만 7천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6,346만 6,7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219이, 약 66.25평이며 건물 면적은 560.18이, 약 169.45평입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사건 접수일은 2025년 5월 12일이고 청구 금액은 2억 4,040만 700원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김이며 채권자는 차 외 1명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6년 7월 22일 오전 10시입니다. 정리하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근린주택이 2번 유찰되면서 감정가 25억 5천만 원에서 현재 16억 3천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제 이 건물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2018년 12월 18일 사용 승인을 받은 준신축 건물입니다. 경매에 나오는 건물들 중에는 20년, 30년 넘은 노후 건물도 상당히 많은데 이 물건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평슬라브 지붕으로 건축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대지 면적은 66.25평, 건물 면적은 169.45평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좋게 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여러분, 4층 건물이라고 해서 모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은 4층 규모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임차인들은 방 크기보다도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층, 4층 임차인들은 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 선호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총 4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임차 호실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위치적으로 지하철이 도보권에 있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물건의 리스크가 하나 나옵니다.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4층에 판넬이 약 1평가량 무단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를 보면 지하층에는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1층은 현재 주택으로 사용 중이며 2층에는 5개 호실, 3층에도 5개 호실, 4층에도 5개 호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상층에는 별도의 주택 1세대가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약 16개 호실 규모의 임대사업이 가능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본거는 서울 우신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다가구 주택과 원룸 건물이 밀집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약 120m 정도이고 영등포역까지는 약 831m, 도보 약 12분 정도 거리입니다. 영등포역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고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시장 등 각종 생활 편의 시설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도를 자세히 보면 건물 뒤편으로 생각보다 여유 공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서는 일부를 도로로 판단하여 평가하였지만 지적 형태를 보면 단순한 도로로만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토지대장과 현황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부분이 단순 도로가 아니라 대지 또는 최소한 잡종지 성격의 토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대지나 잡종지가 도로보다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현황에 따라서는 감정가보다 실질적인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준신축 엘리베이터, 주차장 5대, 영등포역 도보권, 다수의 임대호실, 그리고 추가적인 토지 가치 가능성까지 갖추고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수익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과 임차인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과 임차인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부터 살펴보면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12월 24일 설정된 라운드 자산관리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8억 5,200만 원입니다. 이 이후에 설정된 가압류와 12건의 임차권 설정과 영등포구에서의 압류와 세무서에서의 압류 등 모두 20건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 권리의 날짜보다 뒤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낙찰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선순위 근저당이나 선순위 가압류는 보이지 않습니다. 토지 등기부 역시 동일한 날짜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로 확인되며 이후 권리들은 모두 후순위 권리입니다. 따라서 등기부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깔끔한 편에 속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가 아니라 임차인입니다. 법원 자료를 보면 무려 20명의 임차인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숫자만 보면 많은 분들이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가 보입니다. 우선 건물은 원룸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2층부터 4층까지 17개 호실을 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존재합니다. 법원 조사에서도 실제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임차인 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인 전원의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확인해보면 모두 말소기준 권리인 2018년 12월 24일 이후에 형성된 권리들입니다. 즉 선순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등기부상 임차권 등기가 여러 건 보이는데 이 역시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형성된 권리들입니다. 따라서 낙찰로 소멸하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출서류 내역을 보면 2025년 9월 19일 임차인 강이 배당 요구 종기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위와 보증보험 미가입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의 배당 요구 종기일이 이미 2025년 8월 18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서류가 제출된 시점은 배당 요구 종기 이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되었는지, 또는 배당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예상배당표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배당표일 뿐 최종 확정된 배당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예외적인 사례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찰자가 어떤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사건의 진행상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편하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자료 기준으로는 채권자 차우주님이 법원에 일반적인 채무관계 사건으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사건을 처음 진행한 차우주님은 본 사건으로 배당받는 금액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임차인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일 뿐 권리관계 자체는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형성된 권리들이 대부분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권리 인수보다는 실제 점유자 현황과 명도 절차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금융흐름과 실제 투자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아래 가입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 분석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경매를 해보고 싶으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멤버십 가입은 기본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가입자분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역시 오래전에 경매 실패의 수업료를 참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의 실패에 큰 수업료를 내는 것을 막고자 하신다면 꼭 멤버십에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들여 제작합니다. 부디 구독 한번 클릭하셔서 채널이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알려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금융흐름으로 가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울 지역이고 1015대책 적용을 받는 것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최저 입찰 금액이 16억 3,466만 7천원으로 1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출은 낙찰가의 40%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4억 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낙찰가 16억 3,466만 7천원에서 대출 4억 원을 빼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잔금은 12억 3,466만 7천원입니다. 여기에 취득 관련 세금이 들어갑니다. 이 물건은 9억 원 초과 주택이고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는다는 가정에서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 합계 3.5%로 계산합니다. 16억 3,466만 7천원의 3.5%는 5,721만 3,345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각 손실금은 약 71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100만원, 기타 등기비용과 재반비용은 5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낙찰가 외 추가 비용은 취득세 등 5,721만 3,345원, 채권 손실 710만원, 법무사 100만원, 기타 비용 50만원을 합쳐서 총 6,581만 3,345원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현금은 잔금, 부담분 12억 3,466만 7천원에 부대비용 6,581만 3,345원을 더한 13억 48만 345원입니다. 쉽게 말해 이 물건은 대출 4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잔금과 세금, 채권, 법무사 비용까지 모두 합쳐 약 13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채권 손실은 시가표준액과 할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상에서는 보수적으로 약 13억에서 13억 500만원 정도 준비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대출 4억 원에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1년 이자는 1,600만원입니다. 이를 월로 나누면 매월 약 133만 3천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낙찰자가 실제 준비해야 하는 자기자본은 총 필요자금 13억 48만원에서 대출금 4억 원을 제외한 약 9억 48만원입니다. 이 자기자본에도 연 4%의 기회비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9억 48만원에 대한 연 4%는 3,600만 1,920원입니다. 이를 월로 나누면 약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은행에 지급하는 월 이자 약 133만원, 그리고 자기자본 9억 원이 묶이는 기회비용 월 300만원을 합쳐 매월 약 433만원 정도의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는 최소한 월 433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나와야 금융비용을 모두 감당하고도 플러스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의 총 투자 금액 규모는 대출금과 자기 총 자본을 합해서 모두 17억 500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큰 돈을 들인 사업에 얼마나 수익이 발생하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수익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정리와 실제 수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임차인 현황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보증금 총액은 17억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월세를 받고 있는 호실은 101호 월 50만원, 201호 월 40만원, 203호 월 45만원, 202호 월 6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 월세 수입은 총 195만원입니다. 대출은 최대 4억 원으로 이 대출금을 갚고 나면 13억 9,500만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남은 돈으로 처음 투자한 자기자본 13억 48만 345원까지 전부 회수하고도 약 9,452만원이 남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투자금은 모두 회수되는데 오히려 현금 9천만원 이상이 손에 남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남은 돈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기관에 연 4%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약 378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월로 환산하면 약 31만 5천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현재 받고 있는 월세 195만원을 더하면 매달 약 226만 5천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처음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하고도 현금 9천만원 이상을 손에 쥔 상태에서 매달 약 226만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향후 임차인 교체 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세는 달라질 수 있고 공실이나 수리비 같은 변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료만 놓고 보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매달 226만원의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년 정도 보유한 뒤 감정금액 수준으로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얼마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3년 보유 후 매각 시나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3년 보유한 뒤 감정금액인 25억 5,416만 7,880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총 취득금액은 낙찰가 16억 3,466만 7천원의 취득세, 채권 손실, 법무사 비용, 기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17억 48만 345원입니다.
그러면 매각금액 25억 5,416만 7,880원에서 총 취득금액 17억 48만 345원을 빼면 양도차익은 8억 5,368만 7,535원입니다. 여기서 3년 보유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하겠습니다. 8억 5,368만 7,535원의 6%는 5,122만 1,252원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8억 5,368만 7,535원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5,122만 1,252원을 빼면 8억 246만 6,283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추가로 차감하면 최종 과세표준은 7억 9,996만 6,283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은 42%, 누진공제는 3,594만 원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7억 9,996만 6,283원 곱하기 42%, 여기서 누진공제 3,594만 원을 빼서 3억 4만 5,839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3천만 4,583원을 더하면 최종 세금은 3억 3,005만 422원입니다. 따라서 단순 양도차익 8억 5,368만 7,535원에서 세금 3억 3,005만 422원을 빼면 세후 매각 수익은 5억 2,363만 7,113원입니다. 즉 월세 수익은 전혀 넣지 않고 오직 3년 후 감정가 매각만 놓고 계산해도 세금까지 차감한 순수 매각 수익은 약 5억 2,36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물건은 근린주택을 단순주택으로 계산은 3년 보유, 장기 보유 특별공제 6%, 기본공제 250만 원, 일반 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단순 계산이므로 실제 세금은 반드시 세무사와 최종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준신축 엘리베이터 건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정가 25억 원이 넘는 건물이 2번 유찰되면서 16억 원대까지 하락하였고 권리관계 역시 생각보다 깔끔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매에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 임차인 현황과 위법 건축물에 대한 금융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경매 공부를 좀 더 깊이 하고 싶으시거나 실제 입찰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화면 아래 가입 버튼을 눌러 멤버십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일반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실전 경매 물건 분석과 투자 노하우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경매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입찰이나 낙찰 이후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경매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전경매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